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주차 야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야구 경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우리가 운동의 순서를 알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죠. 첫 번째 준비 운동, 두 번째 본 운동. 뭐 본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야구를 뜻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정리 운동. 예. 그래서 우리 그 운동을 시작할 때 곧바로 본 운동 야구를 하게 되면 근육이나 인대나 건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시에서 운동시로 몸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전환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 운동을 하죠. 그래서 준비 운동은 크게 세 가지 순서에 의해서 합니다. 첫 번째 체조, 관절 운동을 함으로써 관절을 풀어주고요. 두 번째 러닝을 하면서 심장에 운동을 시켜서 온몸에 혈액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체온이 따뜻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스트레칭, 세 번째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칭을 가장 먼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스트레칭은 러닝을 한 다음에 체온이 상승한 뒤에 해주어야지 여름철에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우리 몸이 잘 늘어나고요. 심장 운동을 통해서 체온이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겨울철에 우리가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우리 몸의 건이나 인대 등이 이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 운동은 체조, 러닝, 스트레칭 순서에 의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준비 운동은 대략 뭐 한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 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운동 선수들을 보면 준비 운동을 대략 1시간 정도 합니다. 60분 정도 하죠. 그래서 체조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 하고요. 러닝을 한 2, 30분 뜁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한 30분 정도 충분히 해주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본 운동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을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수업이 2시간짜리 수업이죠. 그래서 2시간을 한다라고 하면 30분은 준비 운동, 30분은 정리 운동, 그리고 60분은 본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운동이 다 끝나고 나면 본 운동을 실시하고요. 본 운동이 끝나면 이제 정리 운동을 해야 되죠. 정리 운동은 우리 준비 운동과는 조금 다르게 순서가 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한 근육에 관련된 주위의 관절을 먼저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 체온이 충분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근육이 피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피로 물질이 근육 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이제 근육통이 발생을 하는데 그 근육통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 운동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러닝을 통해서 온몸에 쌓인 젖산을 피로 물질을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조, 스트레칭, 러닝 순서로 정리 운동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워밍업과 쿨다운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효과를 알아보면 우리가 체조와 러닝은 관절 움직임으로 연골이나 인대, 건, 근육 이완 및 긴장감을 해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인대는 잘 아시죠? 근데 건은 뭐냐? 근육과 뼈에 이어주는 부분을 우리가 건이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킬레스건이 있고요.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 있고. 그래서 이 러닝과 체조는 안정 상태에서 우리 몸이 안정 상태에서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시켜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박수 증가를 통해서 러닝을 함으로써 심박수가 증가되고 이 심박수 증가로 인해서 혈액량이 증가하겠죠.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량이 증가를 하면 우리 몸이
따뜻해지는 체온 상승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스트레칭인데, 스트레칭은 우리 야구에서 꼭 필요하고 모든 운동에서도 꼭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 이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켜 줍니다. 예. 그 다음에 근육과 인대, 건의 이완으로부터 부상을 방지하죠. 과신전되는 것을 부상으로부터 방지를 해줍니다.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그리고 정리운동의 효과는 지금 이야기했던 관절 가동 범위, 심박수, 혈압, 체온, 젖산 제거 등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휴식보다는 회복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 동적인 휴식을 해주시는 것이 정리운동으로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쉬면서 휴식을 취하지 말고 움직이면서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른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음은 우리 인체 근육 해부도인데요. 우리 인체 근육들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많은 근육들을 다 알 수는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큰 근육들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깨 부분에 델토이드라고 있고요. 삼각근이죠. 어깨 근육. 그 다음에 가슴 근육, 팩토럴리스 메이저라고 해서 대흉근이라고도 하고요. 큰 가슴 근육이죠. 그 다음에 초콜릿 모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초콜릿이라고 많이 하는데 복직근이라고 해요. 복직근. 우리만 원어로는 렉터스 애브도미니스라고 해서 복직근.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코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코어 부분인 복직근하고 그 옆으로 있는 외복사근이 있어요. 익스터널 오비리크, 업도미널 오빌리크, 외복사근.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있죠. 글루티우스 맥시멈, 엉덩이. 그 다음에 허벅지 부분을 보시면은 앞부분에는 근육이 4개가 있다고 해서 대퇴사두근이라고 하고요. 뒷부분은 3개의 근육이 있는데 햄스트링이라고 크게 명명을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투구 동작에 있어서 엉덩이와 햄스트링 부분에 자극이 많이 가고요. 그래서 이제 투수들한테 햄스트링 부상이 가끔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퇴사두근을 보면 가운데 무릎 위로 쭉 길게 붙어 있는 근육인데 그거를 렉터스 페모리스라고 해서 대퇴직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퇴직근. 그리고 허벅지 안쪽으로 길게 선처럼 되어 있는 근육 있죠. 사토리우스라고 해서 봉공근이라고 해요. 봉공근. 우리 인체 내 가장 긴 근육이에요. 봉공근, 사토리우스. 그 다음에 대퇴 좌우측으로 근육이 2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가운데가 대퇴직근이고 내측 광근이라고 하고 안쪽을 내측 광근, 그리고 바깥쪽을 외측 광근이라고 해요. 바스투스 레토러스, 그 다음에 바스투스 미디얼리스, 내측 광근, 외측 광근. 그 다음에 햄스트링 부분 우리 허벅지 뒤쪽을 보면 그 햄스트링이라고 해서 3개의 근육이 있어요. 반건양근, 반막양근, 그 다음에 대퇴 이두근. 그래서 원어로 표현을 하자면 뭐 세미 텐더너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미 멤브러너스, 그 다음에 대퇴직근인 바이셉스 페모리스, 이렇게 있어요. 대퇴 이두근. 그렇게 3가지 근육을 합쳐서 햄스트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릎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그 뒤쪽 근육, 뒤꿈치 위로 쭉 올라와 있는 근육이 있어요. 하얀색이 이제 아킬레스건이고요. 아킬레스건 위로 붙어 있는 그 근육이 가자미근이라고 해요. 가자미근, 솔리우스. 그리고
두 개의 그 볼록 튀어나온 근육 있죠, 종아리에. 예. 게스트록니미우스라고 해서, 예, 종아리 요 두 개 비복근이라고 합니다. 비복근, 게스트록니미우스. 그 다음에 우리 상체 어깨 삼각근 했죠. 삼각근 밑으로 위팔 안쪽에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대퇴 아니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거든요. 상완 이두근, 바이셉스 브레키아이, 예, 상완 이두근. 그 다음에 위팔 뒤쪽에, 예, 근육이 세 개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트라이셉 브레이키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쪽에는 두 개의 근육이 붙어 있고요, 뒤쪽에는 세 개의 근육이 붙어 있어요. 뭐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야구 동작에서 팔꿈치 아래 근육을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 투구 동작, 그리고 스윙 동작에서는 이제 가슴 근육, 등 근육. 예. 그래서 등 근육 쪽에 보면 목하고 등까지 붙어 있는 마른 목골 형태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을 우리가 승모근이라고 해요. 승모근. 예. 트라페지우스라고 해서 승모근. 예.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척추를 받쳐주는 근육이 있거든요.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척추 기립근. 예.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등에 넓게 포진되어 있는 근육이 있어요. 예. 그 등 뒤쪽으로 해서 엉덩이 위까지 넓게 생긴 근육이 있는데, 거기를 광배근이라고 해요. 광배근. 레티스무스 도자이라고 해서 광배근. 예. 그래서 이런 큰 근육들 정도는 알면 좋겠죠. 예.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금 얘기하는 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근육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스트레칭 얘기했는데, 우리 스트레칭 동작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1번부터 30번까지 있는데, 사실 좀 어려운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 보시면은 17번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죠. 다리 옆으로 쫙 벌려서 찢어서, 예, 태권도 동작 우리 연습할 때 많이 하기도 하는데, 예, 여자들은 잘 되는데 남자들은 저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골반이 좁아서. 네, 여자들은 그래서 골반이 좀 넓어서 저런 동작들을 좀 하기 쉬운데, 남자들은 절대 못하는 동작들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동작이 우리 보시면은 13번 동작, 완전 폴더처럼 몸이 상하체가 붙어버렸죠. 예, 저 정도는 아니어도 조금 우리가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유연하지 않으면 부상이 쉽게 와요. 그래서 우리 몸이 유연해지면 부상도 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투구 동작이나 타격 동작에서 퍼포먼스를 아주 멋있게 만들 수가 있죠, 유연하면. 그리고 구속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유연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자기 전이나 일어나서 또는 뭐 운동 전후에 이 스트레칭 동작을 해줌으로써 근육의 이완과 부상으로부터의, 예,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 꼭 시간 날 때마다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좀 체온을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추운 곳에서 하지 마시고요, 따뜻한 곳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남학생들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요즘은 남자고 여자고 간에 웨이트 트레이닝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남녀들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중량을 가지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부상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 부상 발생률이 높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 호흡법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힘을 쓸 때 숨을 참고 하죠. 숨을 참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호흡을 하려면 그 힘을 쓸 때가 우리가 이제 숨을 내뱉고요, 힘을 뺄 때 들이마셔서 힘을 보충을 해야 돼요. 힘을 뺄 때.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를 한다 그러면은 벤치프레스를 이제 바벨이나 이런 거를 이제 들죠. 우리 옆에 그림처럼 들어서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할 때 힘이 들죠, 근육이. 그때 숨을 내뱉고요.
내리는 동작에서 숨을 들이마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호흡법과 또 중요한 것이 자세예요.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좌우의 균형이 불균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하시는데, 특히나 또 우리 그립법, 바벨이나 덤벨 잡을 때 그립 안전하게 감아서 잡는 오버 그립이 있고요. 언더 그립, 썸리스 그립, 리버스 그립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초보자일 경우는 오버 그립을 해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언더 그립을 잡을 때도 있죠. 암컬 동작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언더 그립을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올바른 자세를 취해서 과신전되지 않게 보조자와 함께 운동을 해야 돼요. 특히나 웨이트 트레이닝은 되게 재미없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운동이죠, 웨이트 트레이닝이. 그래서 이 웨이트 트레이닝은 혼자 하지 마시고 옆에 누군가와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은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사고로부터 방지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도 있고 안전하게 운동하시려면 2인 1조로 이렇게 운동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군부대에도 웨이트 트레이닝장 잘 있죠. 거기 가서 근력 운동 꼭 하시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성 향상 꼭 시키시고 하시면, 공도 우리가 야구를 비유해서 얘기하면 투수로서 공도 빨라지고요. 또 타자로서 힘도 좋아져서 홈런 타자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없겠죠. 그러면 웨이트 트레이닝에 있어서 우리가 운동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일반 체육학과 전문 체대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자신이 최대의 힘을 써서 한 번 딱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중량을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요즘은 웨이트 트레이닝이 기계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최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찾아내서 운동을 하면 효과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 부위별로 최대 근력이 다 틀리죠. 가슴 근육, 팔 근육, 그다음에 허벅지 근육, 이런 근육들마다의 최대 무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중량을 우리가 리피티드 맥시멈이라고 해서 1RM이라고 해요. 그래서 측정 방법은 1회를 측정하고 나면 2주 원칙으로 과부하의 원리를 주면서 운동을 하시면 돼요. 이 말은 뭐냐, 내가 1RM을 찾기 위해서 측정을 했는데 찾아냈어요. 만약에 벤치프레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한 번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예를 들어서 100kg이다. 그러면 그 100kg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따 이야기할 건데, 2주 동안 그 무게를 가지고 운동을 해요. 하고 나면 2주 후에는 다시 1RM 측정을 해서 근육의 힘이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물론 운동하면 늘겠죠. 그래서 100kg 들던 거를 110kg으로 더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근육의 힘이 커졌으니까. 그러면 그 110kg에 대한 무게를 가지고 다시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RM 측정하는 방법은 자신의 몸무게 3분의 1 수준에서 측정을 시작해도 되고요. 이거는 안전한 측정 방법이기 때문에 3분의 1 수준에서 측정을 해서 1회에 5kg씩 증가를 시키면서 측정을 해가지고 내 1RM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1회 측정하고 나면 2분간 휴식을 취해서 그 근육이 다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휴식을 줘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kg이 나간다 그러면 30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한 번 들어 올려요. 그러면 2분 쉬었다가 35kg을 놓고 다시 한 번 들어 올리고,
또 2분 쉬었다가 40kg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 한계까지 오면 더 이상 2번은 못 들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 1RM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면 부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는 한 100kg을 들어볼 거야 하는데 꿈쩍도 안 하죠. 그러면 5kg 낮춰서 95kg를 또 들어 올려봐요. 그러면 또 된다 안 된다가 나오겠죠. 그럼 안 되면 다시 또 내려서, 점점점 무게를 내려가면서 측정하는 방법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을 처음부터 과하게 주다 보면 부상이 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측정을 하려면 자신의 몸무게에서 3분의 1 수준에서 낮은 무게로부터 들어 올리면서 찾아내는 방법이 더 낫다,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RM은 작은 근육에 대해서 찾지는 마시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큰 근육들, 뭐 예를 들면 가슴 근육, 팔 근육, 허벅지 근육, 하체, 상체, 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어깨 근육, 이런 운동들 많이 하는데, 그 운동하는 부위의 그 1RM을 찾아내는 것을 한번 해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1RM을 찾아내면 운동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를 키우고 싶다, 파워 트레이닝 방법인데요. 이 1RM 테스트를 한 걸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를 키우려면은 우리 최대 무게를 찾아낸, 예를 들어서 100kg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운동 강도를 70에서 85%로 설정을 해놓고 운동을 하면 파워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보통 70kg이나 85kg 가지고 운동을 하면 되겠죠. 내가 한번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100kg이라고 하면, 그래서 반복 횟수는 우리가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을 하고요. 이거를 한 세트나 2세트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루에 30분 정도 운동을 하시면 되고, 일주일에 뭐 격일로 이제 운동을 하면 3일 정도가 되고요. 그 주말에 좀 쉬겠다 그러면 매일매일 운동하겠다 하면 5일 정도 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12주간 운동을 하면 파워가 증가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파워 트레이닝은 체육 전문인들이 많이 하는 운동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근육 부위별로 집중 훈련을 할 때 필요한 운동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근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우리가 근육의 사용을 오랫동안 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근력이죠.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운동 방법인데, 근육의 지구력. 1RM 테스트를 해서 50에서 65% 정도의 운동 강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1RM이 100kg이다. 그러면 50kg에서 65kg. 대신에 무게가 낮아졌기 때문에 반복 횟수는 8번에서 10번 정도 1회에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2세트 하는 거죠. 8에서 10RM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자기가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 쉬지 않고 8번 반복하란 얘기예요. 8번에서 10번. 그렇게 하시고 2세트 하시면은 뭐 한 2분도 소요가 안 되겠죠. 그죠? 근데 1세트 하고서 한 2분 쉬었다 그러면은 뭐 한 5분 정도 소요가 되겠죠. 3분에서 뭐 짧게는 3분, 길게는 5분. 그렇게 해서 하루에 30분 정도 반복해서 운동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12주 후에 근육이 향상된다. 그리고 근지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부위 집중 훈련이 아니라 근육 부위별로 순회 운동을 하면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하체 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하체가 쉬는 동안 상체 운동을 해주시고, 상체 끝났다 그러면은 다시 하체 운동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또 이제 야구에서도 우리 투수 같은 경우 100개 정도의 공을 던져야 되는데, 그 100개 던지는 동안 근육의 힘이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 근육의 지구력이 강해야겠죠. 그래서 야구 선수들한테도 이 머스큘라 스트렝스 트레이닝이 근지구력 운동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스쿨러 엔두런스 트레이닝 방법이에요. 예, 이것도 근육의 지구력인데, 예, 이거는 이제 더 운동 강도를 더 낮추죠. 그래서 1RM의 30에서 45%의 운동 강도를 설정을 해서 운동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30kg이나 45kg 가지고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 운동은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 환자들, 예, 부상 후에 수술을 했거나 재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운동을 치료를 해주면서 적용을 할 때 사용하는 운동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10회에서 15회 정도 할 수 있는 반복 횟수를 하고요. 요거를 2세트나 3세트 실시를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12주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 신체 부위별로 운동 트레이닝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차를 보시면 바이셉, 이게 뭐냐, 이두근이에요. 상완 이두근. 우리 위팔 알통이라고 하는 그 근육이고요. 트라이셉은 삼두근, 상완 삼두근 뒤쪽 근육. 그 다음에 델토이드는 삼각근, 어깨 근육이에요. 그리고 팩토럴리스 메이저는 대흉근. 그 다음에 트라페지우스는 승모근. 레티스무스 도자이는 광배근이라고 해요. 광배근. 우리 옆 갈비뼈 뒤쪽으로 딱 붙어 있는 근육. 예. 그 다음에 렉터스 에브도미니스는 복직근, 초콜릿 근육. 예. 그 다음에 글루티우스는 엉덩이 근육. 쿼드랍셉 페모리스는 대퇴사두근. 그 다음에 햄스트링, 대퇴 뒤에 있는 후면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게스트로네미우스는 비복근이에요. 비복근. 그래서 이 큰 근육들에 대해서 운동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에 보시면 바이셉 브레이키아이라고 해서 상완 이두근 위팔에 붙어 있는 두 개의 근육이에요. 그래서 바벨을 가지고 또는 덤벨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덤벨을 하는데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위쪽에 상완 이두근에 자극을 줘서 운동하는 방법이고, 바벨을 언더그립으로 잡고서 어깨 위까지 들어 올리는 동작들을 하면 상완 이두근이 이제 운동이 되겠죠. 그러면서 특히 바벨 가지고 하는 그림은 상완 삼두근도 같이 운동이 돼요. 그리고 상완 삼두를 집중적으로 운동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위팔 뒷부분에 있는 근육이죠. 특히 여학생들 많이 그쪽에 지방이 많이 끼는데, 이 지방을 없애기 위해서도 요 킥백 동작을 해주시면 운동이 되면서 열이 나면서 지방이 녹겠죠. 근데 사실 이 운동을 하고 나면 그 지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웨이트 트레이닝은 무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에 따뜻한 걸 이제 만들어 주면 그 다음에 뛰면서 산소 전달을 해줘야 그 지방이 분해가 돼요. 그냥 이 웨이트 트레이닝만 해서는 지방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킥백 동작하면 상완 삼두근 운동이 된다. 그리고 우리 던지는 동작에서 이두근과 삼두근이 역할이 커요. 그래서 이걸 운동을 해줘야지 공이 빨라지고 종속이 좋아지고 오승환처럼 돌덩이 같은 공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완 삼두근 운동인데 기계를 가지고 하시는데 팔꿈치 옆을 몸통에 붙인 상태에서 팔을 아래로 피면서 하는 운동이죠. 내리는 때 힘을 주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사진에 보시면 우측 사진 엉덩이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그 주관절, 우리 팔꿈치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하면 이제 삼두근 쪽에 운동이 된다. 그걸 뜻하는 사진이죠.
다음엔 어깨 근육이죠. 델토이드. 예. 요 덤벨을 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또는 뭐 짐볼에 앉아서 팔을 옆으로 주관절을 편 상태로 들어 올리는 동작들을 해주시면 어깨에 자극이 가서 어깨 운동이 됩니다. 다음은 하체 운동이죠. 대퇴. 햄스트링하고 대퇴 직근, 대퇴 사두근 앞부분 운동인데 요 덤벨을 들고서 런지 동작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무릎이 90도가 되도록 많이 구부려 주면서 뒷무릎은 힘을 받쳐주고 핀 상태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대퇴 사두근이 발달을 하죠. 그래서 하체 투구 동작에서 이 하체에 힘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투수들이나 타자들이나 뭐 모든 운동 선수들이 하체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 런지 동작들 또는 스쿼트 동작 이런 걸 많이 해주시면 대퇴가 발달을 하겠죠. 그 다음에 기계를 이용한 우리 대퇴 사두근 운동인데 뭐 앉아서 하는 동작들, 그 다음에 누워서 하는 동작들, 이런 기계마다 이제 하는 뭐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운동 체력 센터에 이런 어떤 종류의 그 기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대퇴 사두근에 관련된 운동을 시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햄스트링이죠. 대퇴 그 뒷부분. 사진에 보시면 이제 누워서 엎드려서 하는 동작들이죠. 엎드려서 그 무릎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하는 운동들을 해주면 엉덩이 아래 햄스트링 부위에 근육들이 움직여서 운동이 된다. 세미 텐더노니스하고 세미 멤브레노너스는 반 건양근, 반 막양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이셉 페모리스는 대퇴 이두근. 지금까지 그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우리가 야구 기초 기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방법도 있는데 유산소 운동 방법은 마찬가지로 제가 빼먹고 안 넣었는데 하여간 유산소 운동은 뭐 그 심박수와 관련해서 그 운동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목표 심박수라고 해서 목표 심박수를 정해놓고 운동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대부분이 20대니까 20대면 목표 심박수를 180회 정도 나오게 운동을 하시면 분당 횟수죠. 분당 심박수가 운동을 해서 180회 정도 뛸 정도까지 운동을 해주시면 심폐지구력이 강화가 돼요. 그리고 땀이 날 정도로 할 거다 그러면은 뭐 130회에서 150회 정도 심박수가 나오도록 운동을 하시면서 유산소 운동은 최소 25분 이상 운동을 해야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다가 지방을 갖다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시간이 25분이에요. 그래서 25분 이후부터는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25분에서 대략 40분 정도 그 시간 동안 지방을 갖다 쓰니까 러닝을 최소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해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180회 되는 분당 심박수 180회가 나오도록 해서 20분에서 30분 동안 운동을 하시면 심폐지구력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오래 달리기를 잘 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 뭐 체력 검정 뭐 이런 거 많이 하실 텐데 체력 훈련 오래 달리기 같은 거 많이 하시고 하면 심장도 튼튼해지고 지방도 분해가 되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야구 기초 기술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PPT 자료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실습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기초 기술편부터는. 예, 그래서 하여간 뭐 빨리 그 코로나가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제 실기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코로나가 점점 또 인원이 요즘 또 늘고 있죠. 하여간 예, 조심하시고 건강 지키시고 예,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만나 뵙고 예,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